자, 바로바로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넘어갈게요. 자, 굿모닝 충청이 요즘 거의 민족 정론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신문을 왜 충청에서만 봐야 되냐. 이 정도 되면 굿모닝 충청의 서울, 부산 뭐 이런 쪽에 지국이 좀 생겨야 된다. 아니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라도 굿모닝 신청 인터넷 뉴스 보기 운동이라도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특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특종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다른 언론들이 필터링해서 안 내는 정보를 굿모닝 충청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뭐 고발 뉴스나 JTB 뉴스룸, 손석희 뉴스룸을 우리가 봐줬던 것처럼 굿모닝 충청 읽기, 구독하기 또는 기사 퍼날르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뉴스가 뭐가 나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된 알프스 포함 후쿠시마 원전 설비의 고장 이상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매년 약 20건, 총 200건 이상의 고장 이상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8건이라고 했었죠. 8건과 200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들이 도쿄전력의 공식 누리집에 업로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찾아본 것도 안 찾아본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8건이라는 근거 자체는 도쿄전력이 준 것도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얘네들이 올려도 될 만한 고장, 뭐 예를 들어 뭐 밸브 손상, 무슨 뭐 모터 정지, 누수 발견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의 고장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사람이 죽을 만큼 또는 또 시설의 존폐 위협이 받을 만큼 지역 주민에 대한 오염이 걱정될 만큼 좀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누리집에 스스로 올리는 짓거리 안 하고 은폐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런 거를 20건이라도 올렸을까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려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해 보다 여기는 좀 더럽지만 요것만 치우면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어. 이게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예를 들어, 송 작가는 진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교통위반 한 번을 안 하고 완벽하게 숨 쉬는 데까지도 도덕적으로 쉬어. 그럼 누가 믿어? 네, 거짓말.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이명박이었고. 그렇지. 따라서 진짜 제대로 된 거짓말이나 사기꾼들은 가훈이 정직이었으니까 이명박. 일부러 흘릴 걸 살살 좀 흘려요. 그쪽으로 이목을 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거짓말을 잘하는 애들이야. 자, 이 자료에 따르면은 10년간 총 212건, 212건의 고장이 있었는데 고장이 발생한 장소를 보면 알프스가 34건이고 오염수 탱크가 35건, 서브 브레인 설비 13건, 폐기물 관련 설비 7건, 배수로 5건, 발생 종류별로 보면 그 원전 설비 주변으로 오염수 및 기름 등 이게 새는 거, 누설 이게 104건이에요. 참 진짜. 그 이외에도 설비 정지도 45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탱크 수위 저하가 있어. 이거 셌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10건, 농도 상승도 1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깐 게 이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보다 더 사고가 안 나고 있는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 설비가 있어요. 대한민국 설비예요. 대한민국 설비는 완벽해. 아니 폐수 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들켜갖고 나온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 설비들이나 그 부속 시설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은 고장 신고도 아예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진짜 완전 무결하게 도덕적인 송 작가 선생님처럼 관리되고 있다라고 우리 원전은 발표를 한다는 거지. 비슷하네요. 그게 더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당장 이번 달 15일, 6월 15일이에요. 이번 달 15일에도 이거 알프스 샘플 탱크 여기 비교해가지고 방사능 농도가 평소와 비교해서
삼중 수소가 최소 300배인 33,100베크렐. 스트론튬 90은 약 10배인 9.8베크렐. 이거 이렇게 됐어. 근데 왜 그래 됐는지 아직도 못 찾고 있어, 이거를. 그래서 나는 자, 이게 공개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탱크들 중에 샘플 수를 측정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은 측정 장비를 달아두고 민간이 뚜껑을 따볼 수 있게 하는 건 전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그리고 실제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70%의 탱크들은 사실 안에 알맹이 내용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점검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삼중수소 이거 알프스 이런 거 하지 말고 니네 오염수 탱크에다가 메기하고 장어를 좀 풀어가지고 키워. 그물로 그냥 그 안에서, 왜냐면 얘들은 오급수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안에 방사능 범벅이라 그래도 어떻게든 살 거예요. 그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아이. 얘네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는지를 보자고. 그 생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 안전하다는 놈들 다 마시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한덕수를 거기다가 아니, 마시겠다는 거 많아. 마시겠다고 하는 그 카이스트 정교수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낫죠. 무슨 에코즈. 식약처장 이런 애들도 마신다고 했잖아. 그 장어보다 못한 목숨이야 걔들은? 당연하죠. 저 안전하다고 했잖아. 안전하다. 그러니까 장어들도 싫어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시키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 쪽에서 생체 그 실험에 지원할 국진단과 이집 관련된 교수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그물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먹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족도 같이 먹으라 그래. 가족은 가족도 문제야. 같이 먹으라 그래.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먹어도 그러면? 야, 말이 안 되잖아. 너도 니네 가족하고 끊었잖아. 그쪽도 그럴 수 있어. 아니지. 끄는 사람 빼고 그러면. 아니지. 일단 일주일을 얘네들을 먹인 다음에 네. 얘네들을 가족이랑 생활을 하게 하고 한 달 후에 가족들한테 혹시 2차 감염이 되는지 이건 코로나도 아니지만 아이, 그건- 방사능으로 2차 피폭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가족에게 버림받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렇겠지. 또 가족들이 이제 문 걸고 장거리 따고 또 난리 나겠죠. 네. 아무튼 정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점점 더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시찰단이 갔다 와서. 그랬는데 이제 와갖고 그 당시 원자력위원장 시찰단장 유국희가 네. 통과 후에도 핵종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유국희 단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알프스 입출구에서 측정된 핵종을 정밀 분석해보니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019년 이전에 배출 기준을 초과한 걸로 확인됐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그 이후에는 초과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런 좀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초과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거기다가 초과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제가 봤을 때 밸브는 아이고. 칠순했습니다. 이거잖아 지금. 아우 정말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국희란 이름이 좋지는 않네요. 유국희, 조선일보 박국희. 예. 유국현이라고 김현장도 있습니다. 아우 자, 그래서 뭐 갑자기. 갑자기 뭔 소리야. 이름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와 같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왔을 때 조선통신사랑 똑같은 거야. 둘이 갔다 와서 한 놈은 쳐들어온다, 한 놈은 안 쳐들어온다고 싸운 것처럼 예를 들어 이게 다른 사람한테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몰라. 근데 단장이 한 3주 됐죠? 3주 전에 갔다 올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왜 지금 와갖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와서 까냔 말이지. 얘도 지금 손절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와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그럼 넌 빼줄게 안 돼요. 이미 사기 당했고 이미 정부는 니네 말 믿고 안전하다고 다 선빵을 다 날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실이 희한한 방식으로 자폭을 합니다.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는 거야. 나왔대잖아. 돈 먹였대잖아. 조작했다잖아. 정의를 누가 판단합니까? 네가 정의의 사도냐? 정의의 화신이야? 우리가 정의를 원해요? 사실을 원하는 거예요. 과학이 샘플을 조작했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이게 어떻게 괴담이냐고. 조작된 과학은, 조작된 리포트는 진짜 신앙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문명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과학을 신봉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도 수없이 많은 오류를 일으켰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더 엄청난 피해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민주당하고 원안위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모셨는데 안 옴. 야, 배짱 있어. 빤스런. 나는 안 한다 모르겠다. 배째라. 와. 사실 어제 국정감사하는 데서 환경부 장관이 낱낱이 털렸거든요. 요즘 교육부, 환경부는 완전 봉인데 네. 뭐 전혀 모르더만 장관이라는 애들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게 일단 외교부고요. 그 다음이 대통령실이고 그 다음이 환경부예요. 왜? 환경부가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 오염수 방류 저지 이게 5년 전에 만들었어. 5년 전에.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때부터 만들어져 갖고 환경부가 이걸 주관해 갖고 ETF들을 끌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거 회의를 거의 안 한 거야. 심지어 최근 들어 윤 정부 들어왔고는 경정부 들어왔고는 작년 12월 달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환경부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환경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바다에 버리는 게 처리하는 거라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놈의 정권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서를 가장 잘 망가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가장 잘 망가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새끼들만 다 그 조직의 아니 수장으로 나라를 내려보낸 망가뜨리고 거야.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이 나라를 가장 잘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너무 인물이 안 돼. 너무 엉망진창이야, 장관들이. 너무 모질이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조직 망가뜨리려고 제일 잘 망가뜨릴 그 분야의 가장 큰 전문가들을 갖다 앉힌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것들이 따져놓고 보면 낙하산들이긴 한데 이 장관들이 다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어떤 한 놈도 제대로 된 그 행정을 발휘를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주지도 말아요. 왜냐하면은 대학 나왔으니까 일반인보다 많이 알겠지. 아닐까? 우리 다 대학 나왔지만 사실 자기 전공 공부 뭐 그렇게 제 러시아까지 갔다 왔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거 봐요. 아니야. 그러네. 아무 제일 상관없습니다. 확실하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전공을 한 게 뭐, 나 철학 몰라. 철학과 나왔지만. 그래, 나 토목공학과 나왔어. 오빠, 정말 못 모르다. 믿겠잖아. 난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토목회사 사장도 했던 사람이야. 전문가네. 모르겠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 나 예. 요즘 그 삼부토건 어떻게 해먹는지 잘 알지. 아무튼 중요한 건 7월 4일 이후에 IAEA 사무총장을 만나고 보고서를 주고받고 어떻게든 방류 시기 결정하려고.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네. 요 전에 이거를 국제적으로 공론화만 딱 시키면 이제 중국이 이거 딱 한 번만 물어주면 깔끔하니 방류수 배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밀어놓고 다시 조사하겠다. 다시 준비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내야 돼. 이걸 해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더 탐사와 덜 탐사가 해야 돼. 우리는 왜? 분리초상 부록이라도 막자고 부록이라도 아, 응?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래서 아니 푸틴 동창회 사람 누구야?
푸틴 동창뿐만 아니라 가족을 손절한 러시아 유학생 힘내요. 라고. 네.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푸틴이 외국어 대학교 와가지고 동문인 걸로 알고 있다. 아예 베젤부르크 나왔습니다. 농담을 진담을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학교 오바마 홀도 있어요. 오바마 홀. 너무 취업적이야. 너무 짜증나 진짜. 오바마 홀이래. 박진hol보다 나아.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박근혜 홀은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무총장 입국 그러니까 방일 시기를 가지고 방류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절하려고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뇌물 준 거 드러나고 조작한 거 드러나면 이건 일본이 온판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못해요. 이 상황을 페이크로 묻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치료에 대한 오류 때문에 생긴 거다. 우리는 그것밖에 더 한 게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사하겠다. 그래서 1년 후에 방류하겠다. 요 두 가지 선택길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강행하다 걸리잖아?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손배소 들어가요. 그럼 일본 경제 끝장나는 거거든.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부풀려서 키우면 대한민국이 지구 해양을 구한 거예요. 진짜 강진구와 송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네요. 공동까지. 이런 결과도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니까. 무슨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어디 고비 사막 가서 나무 심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외국인들 비자금 찾아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숨은 제보자하고 셋이서 공동 수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